안녕하세요. 스카우트팀 신강호 과장입니다. 네, 강하승 매니저입니다. 매년 드래프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올해도 또 팬들과 만나서 너무 반갑고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비대면을 했다가 처음으로 대면으로 했잖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제가 지명되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되고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소중한 선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떨리고 긴장되고 했던 지명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0라운드에 지명을 하게 되었고요. Z자 형태로 뒤쪽에서 순번해서 지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라운드부터 좋은 선수들이 나간다고 많이 봐왔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좀 아깝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투수들이 상위권 투수들이 많았긴 했지만 저희가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는 좀 투수들의 좀 수준이 조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도 많았고요. 야수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 선수들하고 중하위권 선수들이 좀 기량이 좀 더 차이가 나는 게 좀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하순위 라운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선수들을 최대한 뽑을 수 있을까, 확보를 할 수 있을까, 다른 구단과 전략을 좀 더 다르게 하기도 준비를 했었고, 1위를 많이 했던 구단 관계자분들한테도 조언도 얻기도 하고, 그럼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투수들 지명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고, 야수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장점이 있는 선수보다는 두루두루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발전을 좀 더 할 수 있는 미래 가치가 우승한 선수로 영입을 하려고 굉장히 좀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하승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며칠씩 집에 못 들어가고 특히 올해는 저희가 한 일주일 넘게 계속 사무실에서 한 12시까지 계속 했었죠. 네. 작년과 비교했을 때 한 10일 정도 더 길어졌던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순번이라고 해서 선수들의 수준이 낮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팬들께서는 관심이 얼마나 좋은 선수를 영입하느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디순번은 우리한테는 아무 큰 거보다는 무엇이든 좋은 선수를 영입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좀 어려운 지명이었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운 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라운드의 선수들을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1라운드에는 김정훈 투수입니다. 김정훈 투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유연성을 갖고 있는 그런 투수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영상도 많이 보시고 소개된 영상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올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했었고 당연히 오면 우리는 뽑아야지라고 했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훈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너무 이런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선수로 낳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충고 정준영 선수를 2라운드에 지명하게 되었는데요. 정준영 선수 같은 경우는 신장은 작은 편이지만 갭파워를 보유하고 있고 또 넓은 수비 범위에서 수비력에 가장 장점이 있는 외야수입니다. 이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한 만큼 좀 감회가 새롭고 계약한 것보다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연봉을 그거보다 높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번으로 지명한 손민석 선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손민석 선수는 유격수인데 강한 어깨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정확한 송구 능력에 장점이 있는 내야수 유형입니다. 근데 팬들께서는 좀 이렇게 왜소하고 좀 작다 보니까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라고 생각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라운드에서 보여주면 다 놀라시지 않을까. 저희도 학교로 훈련을 갔는데 경남고등학교가 레프트가 좀 학교가 바로 좀 가까이에 붙어 있는 학교예요. 근데 홈플레이트에서 그 학교 옥상으로 넘길 정도의 강한 어깨를 갖고 있고 굉장히 야구를 이쁘게 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미래 가치에 대한 즉시 전력 이런 걸 하기 전에 굉장하게 능력을 갖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잘해서 1군에서 빨리 야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4라운드에는 성남고 투수 김건웅 투수가 지명이 되었는데요. 이 선수는 우수한 신장을 가지고 있고 또 직구 변화구 무브먼트가 상당히 좋은 좌완 투수입니다. 그러니까 올 봄에 같은 때는 이제 팔 스로잉이 약간 옆으로 빠졌던 그런 거에서 본인이 어느 순간에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메커니즘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 그 쉽지가 않은데 그럼 메커니즘을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걸 했는데 굉장히 계속 발전을 하더라고요. 구속은 당연히 메커니즘을 바꾸다 보니까 구속은 오르진 않아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괜찮네. 그래서 학교 가서 이제 피칭을 봤을 때도 굉장히 무브먼트도 괜찮고 그래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6번으로는 이준희 희문고등학교 포수고요. 굉장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엄영찬 포수하고 뭐 본인 말로는 뭐 1, 2위를 다투었다.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잘했습니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포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수줍음도 많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량이 본무에서부터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포수로서 좀 엄마 같은 좀 포근함을 갖고 있는 포수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포수 출신이라서 좀 더 세밀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선은 그 인성 자체가 포수로서의 굉장한 발전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 점수를 좀 높게 반 선수입니다. KT라는 좋은 팀에 있던 데여서 영광이고 부상 없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꼭 일본 올라가서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파이팅! 7번에 지명된 선수는 당국대학교 류현인 내야수인데요. 류현인 내야수는 공수주에서 준수한 기본기를 가지고 있고 또 내야수에서 안정감 있는 수비력에 가장 큰 장점이 있는 내야수입니다. 현인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메디컬 체크를 했는데도 병원에서 알아보고 사진 찍자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제가 잘 모시고 다니는 선수입니다. 잘 보셨어요? 그 정도로 너무 팬들께서 너무 관심이 많고 근데 우선은 뭐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저희는 그것보다도 굉장히 기술적인 거나 인성적인 거나 그런 걸 높게 판단했기 때문에 뽑았던 선수입니다. 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실감이 안 났지만 이렇게 계약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가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는 최강영우 아닌 KT에서 1군에 올라가서 이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희준 외야수고요. 경북고등학교 수성대에 나온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한 파워를 굉장히 갖고 있고요. 제가 뭐 거짓말 살짝 보태서 강백호 선수와 배팅 게이지에서 타격을 해도 파워만큼은 강백호 선수보다는 더 나오진 않겠지만 강백호 선수가 살짝 놀랄 수 있을 정도로 파워를 갖췄다. 그 정도를 갖추고 있는 외야수 자원입니다. 또 공을 쉽게 뛰어보낼 수 있고 그리고 외야 전 지역으로 장타력을 겸비한 타자로 좀 기대가 되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매일 꿈만 꾸던 것을 오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박병호 선배님 같은 팀의 중심이 될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라운드에는 청담고 투수 정진호 선수인데요. 정진호 선수는 SSG 박종우 선수와 비슷한 유형의 언더 투수 유형이고요. 낮은 타점에서 던지지만 120km 후반대에서 최고 136km까지 기록할 만큼 힘있는 구위와 빠른 구속에 장점이 있는 언더 투수입니다. 보통 아마추어 선수 같은 경우는 구속이 떨어지니까 뭐 구속을 올리려고 팔을 좀 올린다거나 이러는데 정진우 선수 같은 경우는 진짜 언더로 꿋꿋하게 변하지 않고 던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저희 팀에 뭐 사이드암 투수들은 좀 많긴 하지만 정통 언더 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집중 관찰을 했던 선수입니다. 공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겁고 그다음 빠른 구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보완할 점은 제구력을 조금 보완은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거는 프로 와서 충분히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굉장히 매력 있는 선수입니다. 부모님 매일 힘드셨는데 드디어 효도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빨리 1군 무대 올라가서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남고등학교 동기대에 나온 이준명 투수입니다. 얼리 드래프트에 저희가 처음으로 뽑은 선수고요. 굉장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체 조건이 굉장히 우수하고 그다음에 경기는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희는 이제 평소에 가서 연습 훈련 때나 연습 피칭을 많이 봐왔고
굉장히 구속도 지금 굉장히 140을 넘어가고 있는 선수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더, 그다음에 변화구 감각이 굉장히 좋은 투수입니다. 신체 조건이 좋아서 저희가 좀 더 집중 관찰을 했고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량이 점차 좋아지고 있던 모습이 그것 또한 플러스 점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좀 실감이 안 나기도 하는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군에서 팬분들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 KT 위즈 화이팅! 11번 투수는 장항고 강건 투수인데요. 이 선수는 꾸준히 기량이 향상되고 있고 또 꽂히는 궤적에서 좌타자, 우타자 가리지 않고 몸쪽 구사 능력이 좋고 그리고 너클 커브에서 빠른 브레이킹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투수입니다. 그래서 너클 커브를 던지게 된 동기를 한번 물어보니까 본인이 보통 커브 던질 때하고 너클 커브를 한번 던져봤는데 타자들의 반응이 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본인이 던져서 본인이 만족하면 그 구종을 활용을 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타자들한테 이렇게 던졌을 때가 어떠냐, 이런 커브를 던졌을 때 어떠냐를 물어보고 그걸 연구해가지고 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걸 변하고 던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굉장히 이 친구 봐라 했던 친구입니다. KT 위즈에서 좋은 선수가 돼서 멋진 마법사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강하승 매니저는 영상을 담당하시잖아요. 담당하시는데 선수들의 막 이렇게 얼굴이나 표정도 많이 보시지 않아요? 네. 무더운 날이나 실수했을 때 줌을 가깝게 당겨서 혹시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 실수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는 막 만안경으로도 막 얼굴 보고 그런 관찰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선수가 얼마나 실수를 하거나 잘했을 때의 그런 이렇게 표정 관리 등 뭐 여러 가지. 물론 아직 어려서 발전을 해야 되는 선수긴 하지만 저희는 기본 성향을 좀 그런 것도 좀 이건 뭐 영역 비밀보다는 뭐 모든 스카우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세밀하게 관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지해가지고 아예 무표정인 선수는 제발 한 번만 웃어봐라. 맞아요. 너무 그래도 좀 절실한 건 좋은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라는 또 그런 것도 있어서 근데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최강력으로 통해 영맹들은 응원하면서 신인 드래프트 발표의 순간은 처음으로 함께했습니다. 올해 스카우트 팀이 지명 선수를 정하기 전 선수들을 찾아 전력 분석 등을 할 때 제일 어려웠던 점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코로나도 영향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저희가 철수했다가 다시 들어갔다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더운 것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강하승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를 못 들어가고 계속 그런 경험을 많이 했죠. 근데 올해는 조금 따뜻해질 때도 됐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5월 달인데도 약간 롱파카를 입고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학교 가서 훈련을 관찰을 할 때 강하승 매니저 같은 경우는 막 카메라 2-3대씩 들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어땠어요 그때는? 좀 애들이 한 번에 잘 쳐줬으면 좋겠는데 실수할 때도 있어가지고 이런 실력이 아닌데 한 번씩 실수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러 가면 긴장해서 좀 못하는 선수들이 그 의식을 많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저희는 최대한 선수들의 부담을 안 주려고 다니는데도 스카우트가 왔으니까 뭐 좀 더 힘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혹시 전파를 하거나 걸려서 안 되니까 가까이 또 가지도 못하겠고 또 가까이 가서 보고는 싶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가까이 가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촬영을 할 때면 감독님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식들이 열심히 안 하는데 카메라 놓으니까 열심히 하네 하면서 그 농담으로 그냥 카메라를 계속 켜놔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스카우트 일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지 않으면 이게 더 힘들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즐겁게 어떤 선수를 한 번 더 발굴을 하고 그 선수의 변화된 모습들 그다음에 남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들을 얻었을 때가 굉장히
기쁘고 그다음에 올해 지명 끝나서 내가 뽑고 싶고 우리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을 지명을 잘했을 경우에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 1라운드에서 김정훈 선수가 타팀 순서에서 지명되지 않았을 때 마침내 우리 팀 순서에서 김정훈 선수를 지명했을 때의 스카우트 팀의 솔직한 심정이 궁금합니다. 다가올 때 괜히 좀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명이 딱 됐을 때는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겠지만 지명이 한 70%는 끝났다 할 정도로 우선 1라운드에서 좋은 선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 뒷라운드는 잘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훈 선수가 안 왔다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처음에 간략하게 이제 소개했듯이 굉장히 이제 어깨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 이제 기량면에서 볼 때는 고쳐지는 부분이 있고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야구를 이쁘게 한다. 다만 지금 좀 힘이 없는데 굉장히 이뻐질 것 같아. 어때 하고 제가 막 맨날 전화하고 그랬잖아요. 강화승 메이저는 어떤 면을 좀 좋게 봤어요? 오늘 그 수비에서 정말 너무 안정감 있고 부드러운 핸들링, 전체적인 기량이 너무나 좋게 봐서 좀 확신을 가졌던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좀 조용한 듯한데 굉장히 플레이 하나하나가 좀 센스 있게 하는 동작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선수라서 저희는 내야수 중에서는 이 친구가 굉장히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데 과연 올까 하면서 좀 긴장을 했던 선수죠. 보면서 이제 전문 유격수다운 선수이다. 그렇죠. 와가지고 안 되면 뭐 이루수 가고 삼루수 가고 하는 친구가 아니고 이 친구는 진짜 유격수입니다라고 좀 자랑하고 싶은 선수였죠. 류현인 선수는 숏, 세컨, 서드 다 가능한 내야 멀티 자원인데 군입대를 앞둔 심우준 선수를 대체하기 위해 뽑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 영향이 크지는 않아도 항상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전문적으로 유격수가 내야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꼭 류현인 선수가 아니어도 손민 선수가 아니어도 퓨처스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좋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퓨처스에 없는 그런 유형의 선수라든지 굉장히 그런 거를 많이 해서 경쟁을 시키기 위한 지명을 해야 되니까 우선 이준명 선수는 신체 조건도 굉장히 좋고 고등학교 때 이제 기사도 많이 나왔잖아요. 일본 책도 보고 바둑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봐도 굉장히 야구에 대한 지식도 풍부하고 본인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 지명이 안 됐지만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인상 깊게 봤거든요. 류현인 선수는 버들 유자를 쓰는데 유와 류를 모두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정식 등록상에는 유로 돼 있어서 본인은 류로 바꾸고 싶어 현재 개명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 난 건 아니잖아요. 결정 나면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지명된 선수 중에 내년에 즉시 전력감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년 받는 질문인데 스카우트 입장에서는 다들 즉시 전력으로 들어가서 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특히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지금 선두권, 그다음에 이제 3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선수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저희가 너무 뎁스가 기존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욕심에서는 누구누구를 추천해서 가고 싶다라고 하고 싶지만 그 선수들이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선수인 거죠. 지금 경쟁 상대가 형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제 감독님, 코치님께서 믿고 쓸 수 있는 정도로 돼야지 하는 거니까 그래도 1라운드 지명된 김정훈 선수하고 2라운드 정준영 선수 정도는 내년에 바로 팬들께 인사를 드려도 저희의 바람이고요. 정준영 선수님 뽑은 이유와 스카우터 분들이 생각하시는 장점이 너무 궁금해요. 정준영 선수는 우선은 그냥 딱 봐도 이쁘잖아요. 이쁘고 굉장히 신장은 작지만 공수주 다 갖춘 선수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주력도 빠르고 그다음에 대표팀 가서 그 관중들 많은 데서 경기를 할 때도 보니까 본인의 플레이를 주말리그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긴장하지 않고. 정준영 선수는 워낙 강한 근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큰 무대에서도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강한 멘탈을 가진 선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높은 순번으로 또 생각해야 되겠던 점수를 좀 많이 받은 부분은 저희가 코너 외야보다는 진짜 센터 라인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중견수를 뽑고 싶었는데 정준 선수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준 선수를 지명하게 됐습니다. 이번 드래프트 선수 선발 기준이 팀마다 다른데 투수는 제구, 타자는 수비를 보는 팀과 성장성, 장타력, 컨택, 멘탈, 인성 등 각자 보는 부분이 다른 걸 확인했는데 현재 기조의 유지를 계속 하실 건지 아님 내년에는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는 기조는 인성은 무조건 네.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인성 부분은 네. 저희 KT는 무조건 1번으로는 항상 매년 뭐 끝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민석 선수가 올해 부상으로 인해 경남고 황금사자기 대회 때 출전을 못했었는데 그 전부터 지명 계획이 있으셨는지 유격수로 계속 키우실 생각인지 선수 지명 배경과 육성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손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속 시합을 많이 나왔잖아요. 지켜는 받고 농담 삼아서 지나가면서 야 밥 많이 먹어 뭐 이렇게 한마디 했던 선수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기 때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말 리그, 연습 게임, 그다음에 부산 가서 며칠씩 또 살다 오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선수잖아요. 그다음에 컨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감각이 좋고 그러니까 기록만 갖고 볼 수는 없지만 굉장히 우선은 야구 센스가 그런 것들은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굉장히 좀 저희 말로는 굉장히 야구를 야무지게 한다. 그래서 계속 관심이 많았던 선수입니다. 걱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부상 전후로 학교를 찾아가서 항상 관찰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육성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기가 괜찮고 야구를 그런 센스를 갖고 있는 선수라 그러면 다른 것보다는 그냥 좀 많이 먹고 많이 뛰고 기본적인 체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 육성팀에서도 빠르면 몇 주 아니면 길게는 몇 개월씩으로 그런 플랜을 짜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민석 선수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뭐 몸이 좋아진다면 뭐 기량은 뭐 원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발전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1라운드 픽으로 우한 사이드암 선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엄상백 선수와 고용표 선수와 비교하였을 때 김정훈 선수는 어떤 장점을 보였길래 지명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고용표 선수와 엄상백 선수를 약간 섞어놓은 듯한 그 장점들을 조금씩을 김정훈 선수가 좀 다 갖고 있지 않나. 굉장히 굉장히 마운드에서 밟고 훈련을 보러 갔는데 보통은 스카우트도 어려워하는데 김정훈 선수는 너무 막 밝게 웃으면서 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굉장히 쾌활하고 시원시원하구나. 근데 그게 마운드에 올라가서도 그 모습을 보이니까 고용표 선수도 그런 면을 갖고 있잖아요. 진짜 평소에도 굉장히 온화하고 물론 밝고 굉장히 또 밝은 게 막 와 이렇게 또 가벼운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엄상백 선수는 또 성격도 좋고 밝을 때는 또 엄청 밝고 또 할 때는 이렇게 그런 면도 있어서 김정훈 선수는 그렇게 그 두 선수를 잘 이렇게 좀 좋은 것만 닮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정진호 선수 지명 시 중점적으로 봤던 요소들이 궁금합니다. 정진호 선수만의 언더 잠수한 장점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무브먼트가 어떤지 특히 변화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변화구가 그냥 흘러나가느냐 아니면 약간 이렇게 떠오르느냐에 대한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정진호 선수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약간 흘러나가는 듯한 변화구가 좀 힘이 없었는데 중후반 이제 우승을 기점으로 그때부터 발전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트 모션이라고 하죠. 이제 킥 모션에서도 굉장히 느리지 않고 주자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언더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여줬던 그런 투수였던 것 같아요. 저도 오랜만에 정말 낮은 타점에서 이렇게 강한 구위와 그리고 빠른 구속을 가진 언더 투수는 좀 찾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포지션을 딱 정해놓은 것보다는 우선은 좀 중점적으로는 내야수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려고는 하고 있었고 내야수 쪽을 좀 더 내야수나 야수 쪽을 보강을 좀 더 많이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투수들이 저희가 뽑고 싶은 투수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권으로 정진호 선수를 뽑았기 때문에 손민석 선수하고 뽑았기 때문에 투수를 생각보다 좀 더 뽑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 뭐 투수 몇 명, 뭐 야수 몇 명, 포수 몇 명 이렇게는 뭐 100% 정해놓지는 않았었습니다. 얼리로 뽑힌 동의대 이준명 선수 2년 전 성남고 시절 인터뷰를 인상 깊게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인성을 중요시 하신다면 KT 스카우트 팀의 성향이 반영된 픽인지요? 물론 뭐 인성을 먼저 보긴 하지만 인성 때문에 뽑은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여기 이준명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 좋은 것도 확인을 했고, 근데 기량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발전도 했고, 근데 그만큼 그 야구에 대한 자세가 그다음에 본인이 내가 어떻게 약점을 갖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명확하니까 그래 한번 보자, 그래 한번 볼게라고 했던 거죠. 근데 기량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 친구는 감각도 괜찮고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얼리 드래프트로 지명을 한 것 같습니다. 110번째 호명된 강건 선수를 뽑을 때 어떤 심정이었나요? 마지막 순번이라 호명받지 못한 선수들이 눈에 밟혔을 것 같은데 호명되지 못한 선수 중에 아쉬움이 남았던 선수가 있었나요? 그래도 이왕이면 실력이 비슷하거나 그랬을 때는 좀 더 뭐 인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기회를 많이 주고 싶었던 선수도 있긴 했지만, 근데 강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스마트한 것도 갖고 있고 기량이 굉장히 발전하는 선수고, 좀 얘기를 지나가면서 해보면 이 KT 위즈 수원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원래는 좀 나갈 거라고 또 예상을 했잖아요, 저희는. 좀 군대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수원을 이렇게 사랑하고 KT를 사랑하는 친구라면 이 친구는 굉장히 좋겠다. 이건 제 개인적인 거지만 뭐 회의에서는 당연히 강건 선수에 대한 기량을 좋게 봤기 때문에 뽑았던 선수니까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명이 안 된 선수들도 많았죠. 저희가 지명 대상자를 추리는 과정에서는 약 한 160명에서 170명 정도로 최종 선별을 하는데, 물론 뭐 그 친구들도 다 소중하고 하지만 참 저희가 지명이 안 된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건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또 KT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막내 스카우터로서 고생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뒤에서 서포트 하느라고 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니, 첫 해는 아무것도 모르겠다가 2년차 때는 좀 더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기 수도 조금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0번째여서 또 고민을 되게 많이 하면서도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나 저희가 픽을 하고 싶었던 선수들을 다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이 선수들이 우리한테 올까? 저희가 물론 생각보다는 빠르게 지명하는 것도 있는 선수들 분명히 있지만 어쨌건 저희가 뽑아야 되는 필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순번에 상관없이 지명을 했던 부분이 저희가 올해 굉장히 만족스럽게 선수를 뽑을 수 있었던 그런 지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때 저희가 팬 여러분께 신인 선수들이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1라운드 김정원 투수가 시구를 할 거고 2라운드 정준영 외야수가 시타를 하는 행사를 가질 겁니다. 그 다음에 클리닝 타임 때 뭐 작년과 비슷하게 나가서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꼭 홈구장에 오셔서 인사 좀 드리니까 좀 잘 좀 저희 시인들 이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홈 경기 이제 거의 시즌이 끝나가는데 3위를 꼭 해서 가을 야구에서 작년과 같이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와 그 다음에 많은 힘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인 드래프트에 관련된 팬 여러분께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팬 여러분께 많은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저희 KT 위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스카우트팀 신광호 과장, 강하승 매니저입니다. KT 위즈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